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LGAI연구원 등 총 5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엔 모두 15개 팀이 참여했으며 서면 평가를 통해 10곳으로,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5곳으로 압축됐습니다.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 선정된 최종 5팀은 1,576억 원 규모의 GPU 컴퓨팅 자원과 정부기관 데이터 등을 단계적으로 제공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의 개발 모델을 기반으로 1차 단계 평가를 실시해 5개 팀 중 한 곳을 추가 탈락시킬 예정입니다. 이후 반기마다 한 팀씩 줄여나가 2027년 최종 2개 팀을 국가대표 AI로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 프로젝트의 담대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자 모두의 AI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AI 기업 기관들의 도약과 소버린 AI 생태계 확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네이버의 주가는 3.33% 상승한 23만 2,500원에 NC소프트도 3.31%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는 5일부터 UN 플라스틱 협약이 개최된다는 소식에 탈플라스틱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회의가 바로 다음 날부터 펼쳐지는 것으로 전해지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협상에선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유해 화학물질 규제,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분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산유국과 피해국 간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구속력 있는 협약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친환경 전환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책 수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세림 BNG와 삼육물산은 각각 11.81%와 5.92%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토큰증권 STO 법제화가 8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전해지자 관련주가 동시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STO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STO를 추진하면서 제도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한 뒤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는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STO 법안이 8월 처리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ETF 등 후속 디지털 자산 입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STO가 실물 자산에 연계돼 가치 기반이 명확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완비돼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3대 과제 중 가장 먼저 법제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TO 법제화의 스테이블 코인과 ETF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며 K옥션과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각각 8.44%와 6.86%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영국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자 엔터주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에 K-팝이 영국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절정의 인기를 보이자 엔터주도 반사수혜를 받았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지난 6월 20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후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증권가에선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K-팝 인지도와 팬덤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고 덧붙여 관세 협상 이후 업종별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엔터주는 관세 피해도 없는 만큼 업종 빅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6.8% 상승한 84,800원에 SM과 하이브도 각각 4.71%와 3.78%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8월 첫 거래일 급락 흐름을 이어갔던 국내 증시였지만 오늘은 반등 흐름이 들어오면서 장중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중 흐름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9%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사실 장 초반에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지만 이내 9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상방을 향하는 힘이 강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이내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갔던 코스피였고요. 장중에 1% 넘는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상승폭 조금은 둔화되면서 오늘 3,147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상승폭이 더 강했습니다. 사실 그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코스닥의 상방을 향하는 힘이 더 강했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1.7%대까지 상승폭을 키워가기도 했는데 1.4%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일중 고점은 786포인트였고요. 일중 고점 부근인 784포인트에서 오늘 마감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확인해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계속해서 기관만이 담아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마감장 다가오면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도 담아내는 모습이었고 현물 같은 경우 장중에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지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8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폭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1,300억 원 이상 담아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기관만이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요. 사실 장중에 개인 계속해서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 2시 40분을 기점으로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고 오늘 기관 같은 경우는 700억 원 이상 담아낸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순매수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보면요. 오늘 인공지능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AI 국가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죠. 이 모두의 AI를 지원하는, 뒷받침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 당초에는 18곳의 컨소시엄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을 통해서 1차적으로 10개로 압축이 됐고요. 그중에서 5곳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이 발표된 것을 좀 살펴보면은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그리고 LG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떨어진 곳을 살펴보면 KT 그리고 코난테크놀로지, 카카오 등이 해당되는데요. 오늘 이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크게 갈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고요. 특히나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유일한 스타트업이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조금 더 강하게 받아갔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5곳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우선은 정부에서는 총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네, 우선 5개 팀 2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GPU 같은 경우는 민간 지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임차 받아서 한 10,000장 정도를 활용하게 되고요. 또 데이터 같은 경우도 팀별로 연간 100억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밖에 인재 같은 경우도 인재 영입에 있어서 총 250억 원 정도를 투입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이 5개 팀 같은 경우는 반기마다 이 성능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챗 GPT 또 이 제미나이 같은 글로벌 AI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95% 이상의 성능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이걸 반기에 한 번씩 진행을 하면서 한 팀이 탈락을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12월 말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는 2027년 상반기까지 최종 두 팀이 선발될 예정이라고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관련한 내용들에 따라서 오늘 AI 관련주들 주가 향방 갈렸습니다. 어떻게 종가 형성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AI 관련주 체크해 보시면요. 우선 컴퍼니 K 같은 경우 오늘 4%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창투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대감을 모아갔던 모습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3%대 강세로 마감했고 KT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약세 흐름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탈락하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했었는데 약세로 이렇게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플레이토 같은 경우는 업스테이지와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은 3%대 조정 크게 나오면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이 계속해서 기대하던 부분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AI 관련주들 전략 어떻게 챙겨봐야 할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도 조선주들은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시장의 시선이 다시 한번 조선주로 쏠렸습니다. 우선 국내 빅3가 마스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다시 한번 투심을 자극했던 건데요. HD한국, 조선해양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이 빅3가 참여를 하고요. 앞서 이제 한국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대미의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중에 이 1,500억 달러를 한미 조선협력 펀드로 우선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태스크포스로 출발을 하지만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로 확대가 되면요. 정부와 민간 전문가도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스가 태스크포스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취해갈까요? 우선 시장에서는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중소조선소를 정부와 빅3가 함께 자금을 투입해서 인수를 하고 MRO 특화 조선소로 탈바꿈하겠다라는 전망들을 내세웠고요. 우선 유력한 후보로는 K조선 그리고 부산 영도에 위치한 HJ중공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현재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이 현재 투자 같은 경우는 현재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신규로 조선소를 건설을 해서 이 상선 건조 기술을 전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선 같은 경우는 군함이 아니라 컨테이너선이나 탱커선 같이 이 첨단 상선을 기술에 좀 전수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미 필레조선소를 인수해서 협력해 나가고 있고 또 HD한국, 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도 현지 업체들과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조선부터 조선기자재까지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같이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HJ중공업 같은 경우 17%대 급등으로 17%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리엔탈 전공도 2%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1%대 빨간불 켜냈고요. 반면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 전거래일 급락하는 와중에도 급등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6%대 약세로 마감했고 HD현대중공업도 2.7%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조선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또 기대감을 모아간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별로 어떻게 전략 세워볼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업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시장이 생각보다는 이제 우려감이 조금은 완화됐다라고 봐야 할지 좀 어떻게 시장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과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가면서 상반기 중에 수익이 난 부분은 팔고 또 하반기에 잘 나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에다가 옮겨놓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주로 제조업, 특히 이제 수출주 중심으로 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 1일 날 트럼프의 그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 무역에 큰 충격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먼저 좀 팔고 현금화한 것들이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대거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팔았던 것만큼 또 시장에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예전과 다르게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지수 관련 대형주주, 특히 하반기에 그 실적이 좋아질 그런 쪽에 지수 관련 대형주를 내 포트폴리오에 담지 못하면 하반기 시장 수익률을 따라하기 어려운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포트폴리오에 이 지수와 같이 커플링 될 수 있는 종목들 잘 넣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들도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A 국가대표 5개 팀 선정, 수혜 영역 어디까지? 네, 오늘 AI 국가대표 5개 팀에 대한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일단은 재료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종목별로 좀 향방이 갈렸는데 이 소식 어떻게 보셨을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 AI 쪽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정부에서 한 10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뒤떨어진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쪽에서 뒤떨어지면 앞으로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분야는 지금 장장 상반기에 좀 올랐다가 지금 요 근래에 들어와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드라이브가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에 AI 관련주들을 담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의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섹터들에 있는 관련들 중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좋은 종목을 찾아보려고 스스로 투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네, 소버린 AI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오늘 그에 따른 발표들도 이어졌는데요. 앞으로 프로젝트 좀 더 구체화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네, 일단은 AI 쪽에서 지금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나 여러 업체들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LG도 이름이 올리고 있고요.
이런 업체들이 여기에 끼어드는 건 그 매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을 개발하기 전에 매년 한 5천억 정도를 R&D에 투자해 왔습니다. 근데 요번에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내고 시장에서 상업화하면서 그런 R&D 비용이 좀 줄면서 수익성은 더 좋아졌죠. 그래서 8월 8일 날 실적 발표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이런 네이버도 그렇고 이런 카카오 같은 이런 AI 쪽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R&D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물이 잘 나올 경우에는 향후 시장을 리드해서 이끌어갈 회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 좀 여러분 이 두 종목 말고도 이 AI 쪽에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또 AI LG의 엑사온처럼 이 대기업 내 비상장이지만 그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쪽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을 잘 찾아보셔서 관련주를 찾으신다면 분명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기대감들 유입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또 이번 주에 실적이 같이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이런 기대감도 좀 저희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을 때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소문이 들고 실제로 그 발표 당일날 실적이 잘 나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차익 시장 매물이 좀 나오겠지만 그 이후로 주가를 견인해서 그 시장을 견인해서 가는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큰 온라인 시장의 큰 마켓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인공지능 AI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이러한 온라인 마켓에서 시장 리드를 이끌기 위한 투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네이버는 실적과 연계되어 있는 AI 개발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네이버가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좀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네이버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될 그런 때입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 우선 오늘 재료에 따르면 네이버가 조금 더 기대감을 모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파트너님은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네이버죠. 이 네이버는 다른 건 무엇보다도 이 소버린 AI라고 해서 이 AI의 주권을 가지는 것, 이 주권을 가지는 면에서 이 네이버는 나름대로 시장을 리드해 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가장 먼저 이 AI에 대한 투자를 했고 지난 한 5, 6년 동안 AI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매년 한 5천억 가까이 R&D 비용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작년에 내놨죠. 그리고 그 결과물 하이퍼클로버 X라는 게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말로 되어 있는 AI 거대 모델로서는 지금 가장 좋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대표 AI가 될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픈 AI라는 미국 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죠. 나름대로 카카오는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이 오픈 AI와 함께 손을 잡고 이거를 데이터화한다면 나름대로 또 경쟁력 있는 AI 그 기술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이버가 이 AI 시장의 대장주로서 견인을 해갈 겁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우선은 시장에서 더 주목하는 종목 네이버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겠다라고 전략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오늘 가져와 주신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 해군 MRO 현대화 수주 기대, 조선주 중장기 모멘텀 확보.
네, 오늘 조선주들도 같이 한번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주는 계속해서 강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급락하는 와중에도 수급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조정 흐름 크게 나오지 않고 강세로 좀 마감을 했던 모습 확인이 됐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을 좀 모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주 지금 담아도 좀 안 내줄까요, 파트너님? 네. 그 연초에 생각해 보시면 이 조선주에 대해서 그 실적 피크를 쳤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콧방귀를 켰죠. 시장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쓰고 있는 그런 한심한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주들이 그 말 그대로 상업용, 그러니까 상선이라고 부르죠. 그 뭐 라지 그러니까 큰 그 뭐라고 해요, 그 유조선이나 또 아니면 컨테이너선, 그 베리 라지 뭐 CC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런 상선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군함을 건조합니다. 전투함, 특수선이라고 해서 군함뿐만 아니라 잠수함 같은 이런 군용 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또 큰 시장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미군의 MRO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형 구축함 KDDX라는 사업도 8조짜리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서 현대중공업과 또 그 한화오션이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 하나는 뭐 6척 중에 뭐 3척만 각각 사이좋게 나눠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느 쪽이 또 한 척을 더 가져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이 두 한국 업체, 한국 조선사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 해군의 MRO 사업이 열리면서 미 해군의 MRO 사업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미 3척을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아직 수주하지는 않았지만 저가 수주를 하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싱가포르에 한 척을 빼앗겼을 때 그 한 척을 가져갔을 때 수익이 나지 않는, 그 나기 어려운 그런 선박은, 군용 전함은 우리가 이제 상대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리조선사라고 하나오션은 미국에서 조선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미 해군의 현대화 계획에 참여하고 있고, 이거는 단순히 MRO 사업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 군함을 새로 건조해 주는데도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관세 협상할 때 미국에게 마르스라고 이 나름대로 이 새로운 제안을, 좋은 제안을 했었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우스갯소리지만 중국이 해군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미군이 거기다 대응을 하는 건데, 이 중국의 조선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중국 정부가 이런 배를, 그러니까 군함을, 그러니까 중국 해군의 군함을 발주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이 보유한 군함보다 이 중국 해군이 갖고 있는 군함 수가 많아진 겁니다. 이거는 중국이 의도하지도 않게 그렇게 돼버린 건데, 물론 의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국의 조선사들을 살려주겠다고 발주를 내주다가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이제 군비 경쟁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선사들은 또 새로운 먹거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피크는 아직 멀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국내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시장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국내 K조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으로 수주를 받다 보니까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지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네, 하나오션과 HJ중공업 가져와 주셨습니다. 하나오션 역시나 대장주고요. HJ중공업 인수 가능성도 들려오면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과 HJ중공업 두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은 대형주를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오늘 HJ중공업도 가져와 주셨습니다. 각각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참 돌이켜보면 이게 세월이라는 게, 예전에 HJ중공업은 예전에 한진중공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오히려 이 하나오션이 대우조선 해양할 때보다 이 한진중공업이 훨씬 더 큰 회사였죠. 그리고 한진중공업은 예전에 처음으로 이 조선업을 시작하면서 대한조선인가 그 이름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군함, 조그만 경비함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뭐 상륙함까지 만들었던 이 업력이 있는 그런 조선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진중공업이 뭐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하면서 이제는 이게 신세가 역전이 돼버렸죠. 하나오션은 세계에서 손꼽는 전투함, 특히 잠수함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조선사입니다. 그리고 물론 대형 그 컨테이너선도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상선과 민간 부분의 상선과 이 군용 그 특수선 양쪽 분야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사업
매출 비중은 특수선 쪽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오션은 이 부분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 조선소도 인수하면서 나름대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특수선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오션은 아직 실적 피크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한진중공업은 요번에 미국의 MRO 사업에 미 해군 MRO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남 부산 앞바다, 부산 주변에 있는 이런 조선 기자재 업체를 10여 개군과 새로 이제 컨소시엄을 맺었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미 해군의 이런 MRO 사업에 나가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진중공업, HJ중공업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10% 넘게 오르면서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말뜻은 한진중공업도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 전반에 걸쳐서 아직은 쌉니다. 자신 있게 매수하셔도 큰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저렴한 조선주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국내에서 실적도 매 분기마다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게 일반 상선에 대한 부분도 이번 하반기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상반기를 견인했던 이 군용 특수선 분야와 함께 상선 분야에서 또 한 번의 점프업을 하게 됩니다. 실적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는 MRO를 넘어서서 미 해군의 이 신조, 그러니까 새로운 군함을 만드는 것에 이 필리 조선소를 더불어 미국에 있는 새로 인수할 조선소들과 함께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 조선소 이번에 상반기 중 2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그 부진하게 된 이유가 필리 조선소를 현대화하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투자는 곧바로 비용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투자는 다시 수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하나오션 오늘 조선주 관련해서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아직 조선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가격적 메리트 있다라고 보고 계신데요.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참 시장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나는 혼자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해가는 법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료 공부방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면요.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공부방에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8월에도 수익 내는 방법들 알아가 보시죠. 네, 저희는 이어서 김태현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돌아올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현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8월 1일 날 그 시장 폭락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날인 목요일까지 강의를 이제 방송을 하고 금요일 날은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그날 그렇게 폭락이 나오니까 좀 두렵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장의 폭락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손바뀜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하반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에서 돌아오고 본격적으로 매매가 시작됩니다. 지금 시장은 그 본격적인 매매를 하기 위한 시장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8월 1일 날 그 시장 투매 내지는 또 시장 폭락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은 분명히 디커플링 된 시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3년 동안 시장의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제 새로운 섹터 하나, 이 한반도 평화를 그 기본 모토로 하는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7월 달부터 해서 8월 달, 아니 상반기부터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커졌죠. 왜냐하면 그 직전에 있던 정부가 굉장히 남북한 대화가 3년 동안 단절됐다는 말을 할 것처럼 이 남북 경협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그 남북 경협이 새롭게 물꼬를 트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남북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진 않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서로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도 남북 경협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셔야 될 타이밍이 온 것이죠. 한반도 평화는 우리 코스피 5000P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부가가치의 9할을 세계에 갖다 팔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산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널려 있고 그 생산시설 만들어진 데서 만들어지는 이 부가가치는 우리 내수시장이 모두 소비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단 10% 정도밖에 내수해서 소비를 못합니다. 나머지 90%를 세계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한테 그만큼의 주문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그 공장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그들의 주문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 한반도에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쏴대고 남북한 간에 총 쏴대고 하면 누가 이런 데다 믿고 주문을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는 우리 기업들의 성장, 또 우리 경제의 성장, 우리들이 국민들의 안전 이런 걸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코스피 5000P를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또 코스피 5000P를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 한반도 평화의 영구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남북한 간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 신뢰를 회복한 가운데 옛날에 정주영 왕 회장님이 그 속대머리 방북을 하실 때처럼 정경분리의 원칙 하에 남북한 간이 서로 민족 간의 호혜평등, 그러니까 호혜 번영을 하는 쪽으로 가자는 이런 남북 번영의 인식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남북 경협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여러 형태로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그냥 공장 하나 옛날 그 고려의 그 왕도시였던 이 왕경이었던 이 개경에다가 공단 하나 동그라미 지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단이 존재함으로써 주변에 있던 그 군부대들 서울시로부터 한 45km 이 가까이 있던 북한 군부대를 그 후방 20km, 30km 뒤로 물리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 남북한 간의 접경지대에서 우발적 충돌에 대한 위험성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9.19 남북 기본 군사합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남북한 간의 이런 이해를 서로 증진시키고 서로 간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아래서 서로에게 좋은 또 서로에게 그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서로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일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의미도 있죠. 여기에 투자자들 여러분들도 기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 이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북한이 가장 먼저 하고 싶어하는 사업인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금강산이라는 관광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 도시로 원산의 갈마지구에다가 엄청나게 큰 뭐 그 관광 그 리조트를 이제 구성을 했죠. 하지만 리조트를 만들어 놓고도 손님이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러시아나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갈마지구 하나만 보고 놀러 가기에는 아쉬운 게 많죠. 그러다 보니 금강산과 연계해서 개발을 하면 갈마지구도 살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금강산 관광을 하고 싶지요. 하지만 이게 한번 끊기고 난 지 한 10여 년 가까이 되다 보니 이거를 연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가 그 왕 회장님이 북한 가서 50년 동안 현대아산이 50년 동안 이거를 이제 사업권을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빌미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북한은 관광 자원을 갖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가서 소비할 이 관광 소비자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좋은 건 윈윈하면서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성공단은 말 그대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북한의 지하 자원이 만나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또 그게 그것만큼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한 3종목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금강산 관광으로 대표되는 아난티라는 회사와 또 이 개성공단에서 로만손이라는 손목시계를 만들었던 JST나 그다음에 또 개성공단에서 가장 큰 의류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많은 북한 사람들을 고용해봤던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서 향후 남북 경협 중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앞으로 성장성 있는 종목들을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북 경협 관련한 이슈들 가져와 주셨습니다. 참 시장에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내 수익과 관련된 이슈 어떤 건지 선별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눈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료 공부방 함께 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또 공략주까지 뒤에 이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우리 공략주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이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인데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강산 관광권을 갖고 있는 아난티라는 회사입니다. 이 아난티는 국내에서도 이 호텔과 리조트, 그래서 굉장히 좀 고가의 또 나름대로 좀 럭셔리한 그런 그 리조트들을 운영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진짜 아쉽게도 예전에 금강산 관광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 금강산 호텔과 리조트 그다음에 골프장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골프장에서 그 말고 여성 골프 대회였나요? 그때 그 기억에 CJ 오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게임 그 경기를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남북한 관계가 좀 나빠지면서 이 금강산 관광이 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고 나갔죠. 그리고 2022년에 그때 당시에 투자해놨던 한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매몰 비용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돌아가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아난티는 그 아난티가 갖고 있는 금강산이라는 금강 관광권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그 재산입니다. 자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난티는 지금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 남북 경협이 말 그대로 그 이 정경분리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현 정부에서 약속해주고 남북한 간에 이런 부분을 기업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자신들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이 경제인들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걸 약속해 준다면 아난티는 다시 한번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뉴스에서는 뭐 북한에서 그 금강산 호텔을 때려부시고 뭐 이 골프장을 뭐 갈아엎었다 이런 말들이 하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들어가면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북한에서 뭐 그걸 뭐 파괴했다, 폭파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새로운 이런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도 우리 투자자들로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자, 아난티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이제 그 금강산 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 수익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매수가는 1,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5,000원을 짧게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9,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그 로만손 브랜드, 옛날에 지금 로만손 하면 손목시계로 유명했는데요. 이 지금 현재 이름은 이 업체는 JST나입니다. JST나 여러분이 뭐 그 어떤 유명한 그 피겨 스케이팅 여배 그러니까 그 여선수죠. 선수가 여기 이제 모델을 해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김연아 선수인가요? 근데 여기 JST나 같은 경우는 원래는 로만손이라는 손목시계를 만드는 회사였고 이 손목시계 브랜드로 개성공단에 입주를 해서 거기서 손목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꽤 수익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북한 사람들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전 생산 물량이 꽤 괜찮게 잘 나왔고 물론 점심때 이후로 체력이 딸려서 그 오후의 생산 물량은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점심을 우리가 이제 직접 쌀을 갖고 가서 점심 배급도 해주고, 그러니까 점심을 식사를 제공해주고 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로만손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에서 꽤 수익을 잘 냈었는데 철수하고 나서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구설수도 있고 해서 주가도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다시 한번 이 개성공단이 오픈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입주했을 때 이 로만손, 즉 지금 현재 이름은 JST나입니다. JST나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회사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리고 또 이 회사의 전 회장이었죠. 지금 아버님인데 김기문 그 회장이 이 중소기업 연합회인가요? 지금 중소기업청인가요? 하여튼 그 중소기업들 연합회에 했던 그 중앙회가의 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자리를 갖고 계속 정부에 대해서 이제 그 개성공단을 오픈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매수가는 4,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8,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공략주 만나봤는데요. 아난티와 JST나 가져와 주셨습니다. 아난티는 1,500원 선에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챙겨주셨고요. 또 JST나도 4,5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종목 관심 있다. 또 남북경협주 나는 김태현 파트너와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 전략 챙겨보시고요. 또 나는 매도 타점까지 조금 더 상세한 전략들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현 파트너와 무료 공부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하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공략주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대선 때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쭉쭉 위로 올라가는 차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인디에프라는 회사인데요. 이 업체는 개성공단 때 가장 큰 의류 공장을 갖고 있었고 그 의류 공장에 가장 많은 북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익이 좋았죠. 지금은 이 북한 개성공단에 철수하고 나서 100% 외주 제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북한에 다시 한번 개성공단이 열리게 되면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을 다시 자가 공장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업체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기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패션도 그렇고 경기를 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업체가 나름대로 이 개성공단에 대한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실제로 8.15 광복절 때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남북 대화가 어떤 식으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19 남북 기본 군사합의서를 했던 기념일, 9.19 기념일 날 또 어떤 메시지가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쪽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계속 남과 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미국의 트럼프도
김정은에게 계속 좋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화를 하자고 좀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개성공단에 다시 재입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지금 매수가 1,500원 밑에 있는 주가에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 매수 단가를 낮추고 매수 수량을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갖고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300원 밑으로 깨질 경우에는 더 낮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앞에 샀던 것 중에 일부를 손절매를 치면서 밑으로 있는 가격을 더 사시면서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인디에프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종목들도 이 남북 경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수익률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공략주 인디에프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수가는 1,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0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이 남북 경협주뿐만이 아니라 나는 시장의 이슈들 빠르게 대응해 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공부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끼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위부터 4위 종목 일자리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중에는 향방이 조금 갈리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SK하이닉스 강보합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0.54%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3%. 오늘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는데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사는 오늘 조정 흐름 나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1%대 약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면요. 알테오젠 오늘 2.3%대 장중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의 상승세가 강한데요. 오늘 5%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펩트론의 경우에는 0.6%대 상승세, HLB도 3.8%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넥스트레이드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오늘도 6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부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올 텐데요. 저희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시죠. 방송 중에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빠르게 연락 주셔야 저희랑 방송 중에 고민 상담 가능합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나는 전화로 고민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 통해서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나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해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상세하게 내용 적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맞춤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는 이데일리 TV 전문위원인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하고요.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시면 집계 후에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이광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불패 원인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며 부동산 정책이 수익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이건 주가 차트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주거권을 얘기하고 주거 복지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먼 나라 얘기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서울은요, 그냥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부동산 불패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서가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요, 살려줘요. 그러니까 불패죠.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빠지면 살려줄 테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둔촌주공 구하기 나서주니까. 누가 집을 안 삽니까? 그냥 대출받아서 사는 거죠.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도 유유부지를 이용해 주택 공급은 그건 다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효과를 못 낼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빈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근원적인 개혁 얘기를 이제부터 할 때다. 이 대책을 잘 보시면 여기에는 일단 일시적인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분은 일단 껐습니다. 대출을 끄는 건 군량미를 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을 5,000지수 얘기하잖아요. 정책을 만들 때 계속 얘기하는 정책이 나오면 절대 지수가 그렇게 안 돼요. 새로운 정책이어야 돼요. 부동산 투자는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요. 투자로 다들 사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수익률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사실은 방향성이 잡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라불리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건데 아까 똘똘한 한 채로 정말 강남에 집이 있고 나는 전세 살고 이래도 전혀 제한 없이 거의 양도세를 다 면제해준다. 정말 대부분의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다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실거주하고 있고요. 집 한 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분들하고 똘똘한 한 채로 전세 살면서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입니다. 지금 강남 집값이 100억, 200억씩 갑니다. 그 1세대 1주택 100억 가지고 200억이 팔면은 100억이 남잖아요. 80%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면은 80억 빼줍니다. 거기다 등록세, 취득세 빼줍니다. 그럼 100억을 벌어도 10억 남아요. 10억에서 세금 50% 부과해도 5억밖에 안 내는데 이 고급 주택을 투기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포함해서 모든 공제 계획들을 물가 상승률 정도로 오버한 금액들은 전부 다 과세하자. 대신 평생 동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10억이면 10억 이 정도로 셀링을 씌우는 게 어떨까? 한 사람이 집으로 평생 동안 한 세대가 예를 들어 집으로 한 20억 정도 벌었다. 그 다음 넘는 건 무조건 세금을 과세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제를 고민하고 있고 그걸 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공평과세라는 목표와 조세 저항을 감안한 세수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 조선 3사인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 실행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중심으로 약 10여 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첫 과제는 이행 로드맵 수립이다. 로드맵에는 국내 중소조선소 인수, 미국 현지 조선소 설립, 기술 이전 범위, 마스가 펀드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K조선과 HJ중공업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후 미 해군 함정으로의 사업 확장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각 조선사는 이미 별도 전략도 진행 중으로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확장, HD현대는 미국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LNG선 건조, 삼성중공업은 FLNG 설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네, 애프터마켓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퇴근길, 즐거운 애프터마켓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서동구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등 흐름이 나오기는 했는데 솔직히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뜻하지 않은 어떠한 대내외적인 악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일순간에 급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최소한도 그 급락의 50% 정도는 되돌리는 네.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120포인트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50%다. 그러면은 60포인트는 대반등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한 하나의 제 경험상 원칙 아닌 원칙인데 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종목별로는 또 금요일 날 급락한 것들의 복원력을 보이는 섹터나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늘의 반등은 일단 단기 급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술적 반등. 물론 정부 여당에서도 청원이 벌써 12만 명 돌파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혹시 하셨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이제 화들짝 놀래서 아니다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다시 또 한도를 좀 올린다든가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도 언제까지 법안이 공식적으로 통과가 되는 정부안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9월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다듬으면서 개편을 하느냐 그런 노이즈가 계속 나올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어떤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소위 증세 논란으로 인해서 흔들렸지만 금요일 날 미국 시장도 크게 흔들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고용 악화라든가 또 전반적인 흐름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어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소위 말하는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떠한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크게 흔들렸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미국은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9월 18일 날 FOMC 회의를 통해서 25bp가 아니라 50bp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주느냐 여부 또 실행이 되느냐는 나중 문제라도 그렇게 하면은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증세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빚어질 테니까 조금은 시장이 여러분들이 이번 8월 달은 조금 보수적으로 챙길 건 챙기고 현금도 적절하게 유지를 해 나가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급락할 때에도 위원님께서 지금은 조금 경계감 갖고 9월에 나오는 소식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그런 같은 흐름으로 전략들 챙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또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고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와 3가지 방법 통해서 고민 상담 가능합니다. 우선 전화 통해서 나는 고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 통해서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맞춤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가지 방법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처음 사연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338님이고요. CJ ENM 보유하고 계십니다. 69,000원 매수가 확인되고 있고요. 20% 보유 비중 확인되고 있는데요. 매수가 갈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비교적 좀 최근에 들어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CJ ENM 좀 어떻게 전략 챙겨볼까요, 위원님? 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K 콘텐츠 관련된 분위기들이 좀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 아무래도 CJ ENM 같은 경우에도 그 중심 축에 놓여져 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긴 하는데 아직 갈 길은 멀죠.
그리고 또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이제 같이 연출이 됐었는데 결국은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횡보하다가 일순간에 급등을 한번 하고 나면요. 자연스러운 가격과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어떠한 섹터든 종목이든 이런 어떤 이격이 과하게 벌어지는 모습은 이격을 축소시키는 과정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주가가 조금 답답한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는 영역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들이 잘 유지가 돼주는지 이게 일차적인 관건인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지난번에 이렇게 저점에서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들 그러면서 일정한 박스권을 형성했단 말이죠. 이 자리들이 오히려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급등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 자리가 이제 지지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이 6만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하방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을 바로 돌파하러 가는 흐름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요 6만 원 초반 자리와 7만 원 정도의 상단을 두면서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6만 9천 원 공교롭게도 딱 매수한 가격대 정도가 현재 구간에서의 상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면 최소한도 손실을 최소화시켜 놓고 뭐 50%든 전량 매도했다가 다시 6만 원대 초반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재공략하는 자리 또는 7만 원이 만약에 돌파되면서 안착을 해준다. 거래도 다시 실려주고요. 그러면은 다음 자리 7만 5천 원 정도가 보이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기간 조정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손실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반등 흐름 나오면 비중 축소해 나가시는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는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바이오니아고요. 네. 29,600원에 15%인데요. 1년 보유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돼서 네. 네, 무슨 이유일까 해갖고요. 얼마까지 보유하면 될까 싶어요. 네, 우선은 바이오니아 보유하고 계시고요. 29,600원에 보유 비중 20%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가량 보유하고 계셨는데 사실 오늘도 보니까 계속 재료들은 있는데 시세에 반영이 안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전략들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이오니아는 좀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바이오니아가 우리가 제약 업종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또는 기술 수출이라든가 임상 성공 여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이거는 어느 쪽에 포함이 되는 종목으로 알고 계시나요? 일종의 신약 개발은 아니고 제가 자회사 예. 에이스바이오인가요? 그거 네. 비만약 그걸로 들어갔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그리고 중국 아마존에도 하고 예. 한국에도 홈쇼핑만 틀면 나와 이게 저도 고용해봤고 아하. 그래서 네. 이게 또 대표적으로 뭐 탈모 관련된 그거는 자꾸 식약처에서 반려가 돼갖고 그거는 기대 안 그렇죠. 하고 예, 네네. 잘 알고 계시네요. 1년 갖고 있었어요, 1년. 예. 그런데 이제 뭔가 기대감이 나오고 뭐 이번에 흑자 전환도 됐다 이런 얘기들이 네네. 있는데도 주가가 별로 뭐 그렇게 반응이 없고 오히려 대표가 특별 뭐 급여 보상금 뭐 해가면서 네네. 막 뭐냐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그렇죠? 때문에 그런가. 그런 요인도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주식이 개인적으로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설픈 자리에서 물타기 같은 거는 자제하시고요. 네. 지금 현재 가격 그대로 보유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게 29,000원대면은 2024년도 이 고점 찍고 내려오는 여기 어디 구간에서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보하다가 갈 줄 알았어요. 예. 그 27,000원, 29,000원 사이에서 그렇죠. 행보하다가 갈 줄 알고 TV에서도 다 좋게 막 목표까지 증권사에도 상영하고 그래서 자, 갈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주봉의 네. 모습입니다.
이 주봉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자리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네. 이 자리들을 보면 이 지지와 저항의 이러한 자리들이 이렇게 잘 버티다가 일순간에 이게 이탈이 되고 나니까 딱 그거 폭만큼 통상적으로 제가 계속 지지와 저항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리면 그 자리만큼 이렇게 딱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중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이제 이 그림으로만 보면 여기가 절대적으로 지지가 돼줘야 됩니다. 이제 이 13,500원이 깨지지 말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서 기사회생을 해서 다시 뭐 세력들이 들어왔던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으쌰하고 오면은 강력한 이제 이 자리들이 저항이 되는 겁니다. 25,000원이.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뭐 29,000원 뭐 매수 가격도 오고 그러면 좋겠고 35,000원 여기까지도 이제 가주면 좋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말 현실적인 걸 보자고요. 이 13,000원에서 13,000원, 4,000원에서부터 이게 만약에 25,000원까지만 와도 거의 더블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 주가라는 거는 계단식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19,000원에서부터 2만 원 정도의 이제 신규로 자금을 투입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거는 이 13,500원이 지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1차 반등은 18,500원 정도. 그러면 거기서 50% 매도했다가 밑에서 다시 사시는 거야. 그러면 단 10주라도 100주라도 수량을 좀 더 늘리고 단가도 낮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 정도 그 작업을 해야 돼. 갔다가 18,500원에서 팔았다가 밀렸다 밑에서 또 샀다가 그렇죠. 갔다가 또 밀렸다가 해서 어느 순간에 18,000원, 2만 원이 지지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25,000원을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더 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으쌰하고 뚫어버리면은 뭐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보이시죠? 이러한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그냥 내가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18,000원부터 2만 원 근처 오면은 50% 매도. 그리고 다시 또 18,000원 밑에서 16,000원이 됐든 17,000원이 됐든 내가 매도한 가격에서 반은 또 다시 채워 넣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올라가면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또 다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한 3개월만 해주시면은 큰 손실 없이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돼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쪽들이 뭐 미국에서도 소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논란도 많고 네네.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니까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근데 이거는 그때도 가지를 않았거든요. 예, 다행스러운 거는 사실은 얘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자회사 뭐 하나 껴놓는지 어떻는지 몰라도 그거는 뭐 저도 몰라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들이 9월 달에 나오고 하니까 요 8월만 잘 견디고 나면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 한번 기대하면서 한번 롤링을 한번 해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바이오니아 전략 챙겨봤습니다. 꾸준하게 시장 흐름 체크하시면서 약 3개월 정도 동안은 단가 낮추는 방법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저기 코스닥의 단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유 비중이랑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8,7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네, 8,700원에 20% 보유 비중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알 혹시 언제쯤 좀 진입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제가 한 달 조금 안 됐고요. 예전에 5년 전에 한번 제가 이거를 네. 저기 그 높은 가격에 들어갔다 이번에 수익 내고 다시 매도를 하고 나서 이제 이번에 10,000원 찍고 내려왔길래 제가 다시 들어갔어요. 또 괜찮다고 뭐 모멘텀 있다고 또 스택코인이 지금 한참 지금 유행이잖아요. 또 얘가 단알이 저희가 이번에 또 뭐 상품도 출시했다 그러고 얼마 전에 돈 뉴스 나고 해서
저희는 이거는 10,000원까지는 꼭 간다고 해서 다시 재지급을 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완전 대폭락했었고 보통 이렇게 이제 3일 연속까지 빠진 날이 잘 없었는데 최근 3일 연속 빠지고 오늘은 금요일 날 오른 거에 비해 반도 안 올라가지고 이거를 지금 여기서 손절이 맞는 건지 아니면 기다리면 그래도 다시 이 10,000원을 그래도 고점 최근에 온 거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건지 그게 문의 좀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좀 접근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 주가 흐름이 네. 조금 부진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날 네. 좀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위원님? 네. 스테이블 코인 재료 살아 있을까요? 재료는 뭐 아직은 살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이번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일단 소브린 AI와 관련된 것도 지금 발표했고 또 이제 순차적으로 가상자산 특별법과 관련된 부분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또 법안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러는 얘기, 이 두 가지 축,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AI 소브린 관련한 것도 그렇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항상 선반영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지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물렸던 종목을 3,000원대에서 이 종목이 5월, 6월, 7월 요 한 2달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3,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와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단순 논리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3,000원대는 대바닥이었다라고 치고 이 5,000원, 6,000원부터 10,000원까지 올라왔다라고 보면은 이 폭의 50% 정도의 조정, 단순 논리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게 적절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7,000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하방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거래 급증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뭐 외국인 기관들끼리는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요 7,000원대로 내려오고 8,000원 이하 오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거고 기관들은 매도 공세가 약화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금요일 날도 순간적으로 하락도 했지만 오늘 여기서 그래도 하방을 잡으려고 거래가 어차피 새롭게 들어오기는 아직은 힘들어요. 그냥 저점만 확인시켜주는 과정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만약에 유지가 돼준다면 바로 10,000원을 쉽게 갈 수 있어요. 9,000원 후반이라든가 10,000원은. 그런데 이제 고민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 7,000원 초반 자리 정도까지는 잘 지지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시장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이 또 한 번 흔들리면서 같이 밀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직전에 고점을 기록하면서 횡보해주고 저항으로 단기간에 작용하면서 60일선이 올라오고 있는 자리 6,3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자리까지도 순간적으로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00원은 이제 못 가는 거야. 항상 중심 라인이 있고 자기가 지지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요 7,000원이 안 깨지고 잘 버텨주면 바로 디딤발을 딛고 9,000원대 후반이든 10,000원이든 가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7,000원이 이탈이 되는 흐름과 6,000원대 초중반까지 밀리는 이 흐름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하단이 되고 상단이 이제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면에서는 중심값에서 잘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확인하시고 지지가 되면 조금 더 홀딩하면서 내가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이 라인이 무너지면서 7,000원도 깨지고 6,000원대 중반으로 간다. 초중반으로 간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 한 번 더 매수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추가 매수를요? 그렇죠. 그 가격에. 내가 딱 예상한 가격. 괜히 지금 같은 자리에서 어정쩡하게 야 이거 더 다시 한번 가겠지 하고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관망. 오히려 순간적으로 급락해서 6,000원대 초반 중반 자리까지 간다 그러면 거기서 재매수, 추가 매수.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자리 잘 버텨서 9,000원대 중반 10,000원 가면은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익 실현. 그리고 이 네, 네. 밑에서 산 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저항이 10,000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더 올라가는 8,000원이 거죠. 네. 8,000원 라인이 이제 저항이 되는 겁니다. 네네. 6,000원대까지 빠지면 그렇게 가격 네. 레인지를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단할 전략 챙겨보셨고요. 저희 이어서도 고민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네, 유한타 증권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4,400원. 궁금합니다. 4,400원에 15%입니다. 네, 4,400원에 15% 확인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혹시 7월에 좀 진입하셨을 거예요, 시청자님? 7월 달 초쯤 될 것 같습니다. 되는데 네. 제가 하고 조금 있으니까 쫙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물타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네. 지난주 금요일에 또 뭐 세제 개편안 그런 이슈들이 붙으면서 금융주들도 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앞으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십니다. 뭐 조금 이렇게 흘러내릴 때까지만 해도 잘 그래도 버텨볼만 했는데 금요일 날 그냥 막 짱돌을 날라오니까 당황스러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뭐 증시가 활성화되고 뭐 3,000포인트 올라왔고 뭐 또 4,000, 5,000을 만들면 뭐 제일 수혜 보는 게 뭐 증권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정부의 이러한 여러 가지 증세 방안, 왜 하필이면 증세를 주식시장에서 거두겠다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겠습니까? 네. 지금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 측면에서 지금 본다면 거꾸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금융주 쪽들이에요.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뭐 은행, 뭐 금융, 지주사들. 그러면 그것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까지는요. 계속 노이즈들이 나올 겁니다. 들쑥달쑥하면서. 그러면은 이 종목을 물론 단타를 잘하시거나 뭐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양은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이 거래가 실려주면서 급등을 한번 보여주었고 으쌰하고 올라갔다가 여기도 지지 못 받고 그냥 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가 무너지면은 그러니까 오늘 겨우 목숨줄 붙여 놓은 거예요. 사실은 뭐 또 뭐 한도를 상향 조정할지 모른다. 뭐 청원 막 10일 몇 명 되니까 정부 여당에서도 화들짝 놀래가지고 신임 당 대표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자. 뭐 오늘 중으로 뭐 발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양도세 과세 강화시킨 거 가지고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문제도 뭐 허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종합과세에 비하면은 뭐 10%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세법 개정도 그렇고 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어떠한 모멘텀을 받고 다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쿵 하면은 이게 3,000원 초반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버텨준다라면은 뭐 4,000원 정도 한번 갈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 4,000원 근처에서 오히려 전략 매도했다가 다른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이제 뭐 3,000원대 초반, 뭐 4,000원 아니면 3,000원대 중반, 뭐 4,000원 이러한 뭐 5% 10%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0원에 예. 전량 매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 지지선을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니까요. 이 3,500원이 네, 깨지면요. 요 3,000원까지 네, 네. 밀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3,000원까지 밀리면은 나는 손절 도저히 못 하겠어. 그럼 버티시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3,500원이 저항이에요. 그나마라도 네. 여기서 지지를 받아 주려고 오늘 했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내일하고 모레도 뭐 또 소위 말하는 과세 기준을 좀 완화시킨다 이러면서 한번 또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때 저는 과감하게 일단은 정리를 했다가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거나 하더라도 유한타증권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종목 교체도 고려해 보시는 걸 좀 추천해 주셨고요.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넥스트레이드 특징 종목들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AI 국가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탈락을 하면서 오늘 7%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한번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가운데 네카오, 또 국민 주식이었잖아요. 네. 두 종목 중에 단기적으로 좀 살펴볼 종목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국가대표 5대 선정. 네.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최종적으로 네. 이제 두 두 개까지. 팀을 선정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침에만 해도 카카오도 당연히 들어간 걸로 알고들 아마 이제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오후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카카오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됐고 LG CNS 쪽 이렇게 저는 이 글이 그러니까 카카오만 놓고 보면 오늘의 모양은요. 여러분들 두 가지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탈락했다라는 걸로 인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마감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왔다라는 거. 요거는 AI 쪽에서 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6월 24일 날 7만 원에서부터 급격한 가격과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었던 하단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선박을 한 거죠. 만약에 이 고점권에서 저 얘기가 나왔으면 이거는 뭐 거의 뭐 10% 이상 급락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첫째, 고점권에서 흔들리는 흐름이 아니라 일정한 가격 조정을 보이고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에서 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폭도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상승한 게 이상했던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카카오와 관련돼서 결국은 카카오는 챗 GPT하고 손잡고 뭔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있는 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국가대표로 선정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네이버 사장 출신 또 LG CNS 관련된 뭐 정통부에 들어가 있고 수석으로 가 있고 다 이러니까.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림을 보면 이 급등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급격한 근 한 달 이상을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도 했죠. 아, 이거 다시 또 이거 뭐 20만 원도 깨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에서 오늘 이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그래도 조금 거래가 증가가 되면서 여기서 하방을 잡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카오는 변동성이 커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러니까 트레이딩용으로는 제격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5% 게임을 하든 뭐 10% 게임을 하든. 근데 네이버는 조금 무겁잖아요. 지난번에 이러한 그 20%가 넘는 그런 어떤 뭐 발탁이라든가 이런 모멘텀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이런 것보다는 우상향의 패턴으로 안정적으로 가는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이 네이버의 경우에도요. 이렇게 저점은 이제 나와 주었고 이 걸림돌이 여기입니다. 25만 원 라인. 25만 원에 안착을 해준다면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롱텀으로 네이버는 조금 더 차분하게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아무래도 카카오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고요. 또 장기적인 이 롱텀으로는 네이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네, 이 투자 성향에 맞게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고민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우선 전화 통해서 나는 고민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로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또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채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해서 고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내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고민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잠시 화면 확인해 보시고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보유하고 계실까요? 우리 기술 네, 우리 기술이고요. 3,910원, 네. 비중 20%. 네, 3,910원에 비중 20%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술 원전 최근에 좀 잘 안 갔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 좀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를 하신 거겠죠. 저 매수가에 도달하는지 네.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네, 매수가까지 도달할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위원님은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 기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원전 중에서도 하필이면 이 제어 계측기 관련돼서 우리 기술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예. 그냥 내가 차트가 좀 괜찮아가지고 네. 그래 매수를 했고. 네. 그다음에 주식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내 나름대로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매수 한 번 들어갔는데 네. 제가 3,910원 매수했는데 이까지 도달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예. 자, 그러면은 아마 제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주가가 여기서 이제 딱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면서 으쌰하고 요 올라가는 시점이 있었어요.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막 이 저가 원전 관련주들 테마성으로 붙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요럴 때 못 사셨으면은 요렇게 이제 내려오고 요렇게 도정이 연출되는 시점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요게 이제 7월 7일이고요. 그 다음 날 이제 7월 8일 날 아침에 약하게 출발하면서 쭉 밀려버리고 다음 날 이제 또 다시 반등 시도로 하고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 매수가 되셨나요, 혹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중대형주라든가 업종의 대표성 있는 종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소위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격을 좁혔다 또는 떨어졌다 해가면서 쭉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형 저가 종목들은 이 1차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게 이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타고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난번 구간에서 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잘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살짝 눌림목 주더라도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또 갔다가 이게 여기가 깨져버리고 21선에서 나름대로 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21선이 꺾어져 내려오면서 이제 저항으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5일선을 복귀 못하고 이탈되는 모습이고 그러면은 손절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일단 가격 기간 조정 어느 정도 봤어요, 다. 뭐 보름 이상 이렇게 잘 보여주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치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만큼의 이 거래량들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래가 완전히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끼리 그냥 잠깐 올라갔다가 말고 할 수도 있고 거래가 확 붙어주느냐. 그나마 오늘 다행인 게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전기술이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반등을 또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같이 동반해서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4,000원부터 4,200원 라인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그거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놓고 뭐 3,900원에 매수한 거니까 손해 안 보고 4,100원 정도에 내가 50%라도 조금 챙기겠다라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히려 4,100원, 200원이 안착이 돼주면 뭐 5,000원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흐름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3,500원, 4,200원 지지와 저항의 그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대응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예. 네, 우리 기술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다른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종목은 LG CNS고요. 네, 매수가는 83,000원. 네, 비중은 25%인데요. 네. 오늘 선정도 됐는데도 주가도 떨어지고 해서 이 얼마까지 갈 수 있나 해서. 그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LG 네. CNS 아무래도 이 LG가 또 국가대표로 선정이 되면서 같이 좀 모멘텀을 받아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시세에 전혀 반영되는 모습이 없고요. 또 매수가 대비해서도 좀 CNS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전략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LG CNS는 좀 어떻게 접근해봐야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번 구간에서 이 정부가 들어섰고 이 관련 분이 이제 대통령실로 들어가고 하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의 오버슈팅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이제 기다리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만큼 보상을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상장된 이후에 네. 그냥 뭐 제대로 상장 가격 이상 가보지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 투자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주식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단숨에 이렇게 가버렸어요. 근 1년 가까이를 어떤 면에서 보면 1년이 뭐야. 그냥 암탄에 이렇게 고생을 시키다가 그냥 단 몇 주 만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올려놓고 상장하고 나서 여기 이 기관들 매도하는 거 보세요. 정말로 얘네들은 보호예수 물량도 제대로 매도도 못하고 엄청나게 고생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네네.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급의 논리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들의 이러한 물량들 공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요 7만 원 내외 이 지금 자리 이 자리는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지. 오늘 뭐 AI 선정됐다. 국가대표 5팀이 선발됐다. 이거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멀기 때문에 네. 뭐 영향을 오늘 안 받았어도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중 25% 올 연말 뭐 내년 충분히 저는 뭐 편하게 뭐 1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여건은 된다라고 보고 길게 그렇게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길게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좀 여유 있게 가시죠 뭐. LG CNS 뭐 사자마자 여기 같은 거를 기대하고 매수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이걸 보고 야, 이거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횡보해주고 그럴 때 매수했다가 빵 하고 밀려버리니까 이제 당혹스러우신 거지.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기관들 간의 수급 공방 요것이 이제 조금씩 진정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하면은 이제 또 지들이 아, 이거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이거 내가 이제 임자야 하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좀 기다리시죠. 괜찮을 네,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G CNS 7만 원짜리에서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어서 다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네. 계실까요? 네, 가온전선이고요. 네. 65,400원에 10%입니다. 네, 가온전선 65,4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가온전선도 최근에 사실 전력이라던가 이런 부분 참 흐름이 좋았는데 매수가는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적 좀 최근에 진입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 정도 보유하고 계셨고요. 한 달 넘었어요. 아, 훨씬 네. 넘었어요. 한 달 넘게 보유하고 계셨네요. 그래서 네, 네네, 그러면은 전력주는 잘 가온전선 가는데. 네, 가온전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의원님? 한 달 넘은 거를 되게 강조를 하시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장기 투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냥 뭐 하루 이틀 2, 3일 일주일 이내에 뭐 최소한도 10% 20% 막 수익 나면은 얼른 팔고 싶고 막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난 금요일 날 다 같이 무너졌고 그러는 와중에 얘는 얘대로 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더 급해지신다고 지금. 그 다른 전력 관련해서 잘 가는데 얘만 못 가고 뭐가 문제가 있을까? 문제 있을 건 하나도 없어요. 대장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또 따라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얘도 올라올 때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전력주들은 잘 가는데 얘만 못 가고 떨어지면 또 얘는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막 불안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갈 때가 된 거야. 우리 네, 시청자님처럼. 얼마까지나 올라갈까요? 네, 시청자님처럼 이거 나 이제 빨리 팔아야지. 더 잘 가는 산일전기 지금 쫓아가 사야지. 이럴 때 이제 이 종목이 나 간다 그러고서는 움직일 때가 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 10% 65,400원 홀딩 하시고요. 네. 오히려 내일 움직임에 보면서 요 6만 원 초반 자리 또 한번 뭐 밀리는 자리가 오면은 5%라도 더 사세요. 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요 7만 2천 원 정도. 요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잘 수익 챙기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이내에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갈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가온전선까지 체크해봤고요. 한 달을 다음 강조하시니까 한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한 달 이내에 빨리 가야 될 텐데. 한 달 동안 고민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솔트럭스요. 네, 솔트룩스 보유하고 계시고요. 44,000원에 5%요. 44,000원에 5%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확실히 이 AI 국가대표 관련한 이슈들 다들 주목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도 오늘 좀 고배를 마셨다라는 평가 받고 있는데요. 대응 어떻게 좀 해볼까요? 오늘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요. 네, 조금 아쉽죠. 그 뭐 때문에 내려갔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앵커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국가에서 5년 동안 100조를 투자해서 쏘버린
정부의 AI를 전 국민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걸 대선 공약으로 나왔고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일련의 행보로서 일단 국가대표 5인방을 선발해서 얘네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결과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2개 회사를 선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 소위 협력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 협력사도 안 됐고 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또 이렇게 악재성 재료가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주가는 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떠나서 이 종목이 여기 라인들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하방을 잡아주고 있다가 돌파를 했고 그리고 다시 이 자리들이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한 단계 계속 이렇게 급등의 패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지지받아야 될 자리들이 전부 다 이탈되고 이제 저항으로 바뀌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단은 최소한도 이 3만 원이 이제 지지가 돼야 됩니다. 3만 원이. 그래야만 3만 원과 4만 원의 지지와 저항의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요. 일단은 홀딩 하시고 만약에 3만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분할 매수와 3만 원이 됐든 3만 1천 원이 됐든 3만 1천 원과 3만 원 사이 그 정도에서 분할 매수해서 10% 정도만 채우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가가 확 비중은 10% 정도 늘어나지만 단가가 확 낮아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서 뭐 3만 5천 원 이상 4만 원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면 좋고 안 그러면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룸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가대표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이 솔트룩스라는 회사가 AI 쪽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에서 경쟁력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쪽에 계속 모멘텀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단기 악재로서 일단은 뭐 한 내일 정도까지 조금 더 여지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3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잘 보여주는지 그걸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만 원에서 계속 홀 그거 하면은 거기서 또 이제 추가 매수할까요? 그렇죠. 3만 원, 3만 원, 1천 원 사이. 며칠 동안 그 있다면은. 네네. 그걸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3만 5, 6천 원 정도의 1차 매도 또 4만 원 근처 가면 전량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솔트룩스 3만 원 선에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즐거운 퇴근길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여러 가지 투자 소식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